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왜 이렇게 뭐가 바빴어요? 입으셨네요? 아, 저는 입었는데 오늘 그렇게 막 어. 생각을 하고 입진 않았어요. 아, 그냥 네. 무의식적으로? 그냥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제일 형광이니까 눈에 띄잖아요. 아, 형광이니까. 그냥 입어야겠다 하면서 입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딱 이것인지? 아니, 진한 저번에 색깔. 저희 맞추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형광. 아, 근데 네. 오늘이 막 초록초록한 시장이 아니었는데 저는 네. 이제 미리 입었고요. 예. 만약에 진짜 급등한다. 그 그날은- 엔비디아 때 입으셔야 될 것 같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실적 때. 예. 목요일 날 그럼 우리 형광으로 대동단결할까요? 제가 이거 단품으로만은 못 근데 입어요. 이게 엔비디아가 음. 실적이 잘 나와야 녹색 옷도 입고 나와서 뭐 같이 좀 응원도 할 텐데. 잘 나오겠죠. 뭘 의심하세요? 근데 잘 나와도 네. 이게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 그 뭐죠? 불신지옥 아시죠? 예, 불신지옥. 예, 믿으면 천당 간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믿어야죠 뭐. 예. 우리가 뭐 의심해봤자 맞아요.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제목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게 뭐 국내 시장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 사실 국내 시장 보셨던 분들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았으니까 뭐 오늘 국내 시장 좀 좋지 않을까 했지만 어제 그렇게 또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분노했어요. 장 초반에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 하락 전환하는 거 보고서 예. 진짜 제가 방송 중에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약간 거래대금도 꼬라지가 없고. 왜 약간 네, 이런 거 있죠. 진짜로. 꼬라지 나고 꼬라지가 왜 이래 네. 이런 생각이 막 맞아요. 들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참 음. 국내 시장도 힘들고 네. 오늘도 미국 시장 물론 뭐 좋았지만 예 지난 뭐 금요일 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뭐 오늘도 이제 S&P 500이나 여러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네. 야 이거 진짜 지금 들어가기 좀 쉽지 않다. 아.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 잡기 힘든 주식 시장이다라는 네. 제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왼쪽은 약간 우아빙 제가 그냥 재미로 가지고 여기서 나왔고요. 사고 야 사고. 언제 사야 되나 할 때 야 우리가 언제 이거 타이밍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냐 뭐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이건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적립식으로 가져가든 예 아니면 뭐 연 단위로 한 번씩 크게 뭐 매수를 하든 뭐 어떤 방향성은 딱 잡고 장기 투자를 네. 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임을 사는 거다. 타임을 사는 거다. 예, 타임을 사야지.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은 예. 잡는다고 잡히겠어요. 예, 흘러가는 대로 두고 우리는 그 좀 넓은 타임을 사는 예.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올바른 투자다라고 늘 우리 구루들께서 네. 예, 제가 얘기한 건 맞아요. 아니고 여러분 구루들께서 이야기를 자,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타이밍 자체가 잡기가 최근에는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 자, 그렇게 제가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데이터 위주로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기업만 오늘 제가 실적 발표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실 뭐 테무 다들 너무너무 또 궁금하시니까 테무에 관련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 또 CFO나 CEO들이 관심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이야기했는가. 지난 작년에 보게 되면은 사실상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AI. 네, 뭐만 하면 AI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그 AI를 몇 번 얘기했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숫자를 세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통계 자료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럼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단어에 집중했는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의 그러한 트렌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실적 발표 기간 때 AI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서 정말 AI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네.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얘기했을 때는 정말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 단어가 두 개입니다. 예, 두 개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가별 증시 수익률도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몇 %가 올랐는지 자, 그리고 한국은 또 몇 % 올랐는지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일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애플 9월 9일 글로잉 타임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인비테이션, 초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아마 이때 아이폰에 대해서 또는 그 외에 여러 기기 뭐 애플 워치부터 해서 많은 이제 기기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어떤 발표가 되는 그런 시기죠. 네. 자, 그래서 이 9월 9일에 따른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전망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뭐 일부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다우존스는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큰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 0.32%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에는 하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섹터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또 갈라치기. 위에와 아래와 위아래가 좀 다른 그런 색깔을 보일 텐데 다르네요. 지금 뭐 반도체 섹터는 여러 가지 그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 사이클이 좀 피크가 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큰 기대감에 특히나 이 마진율이 지난 분기에 정말 경악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의 79% 가까운 총 마진율을 보이게 됐는데 이게 정말 제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진율을 보이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 마진율을 또 넘어설 수 있겠어? 설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4%에서 75% 정도로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긴 한데 그렇죠. 지난 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가이던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포인트, 체크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블랙웰이 얼만큼 지연됐는지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IB에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에 많은 IB들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한 군데를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브로드컴 많이 빠졌습니다. AMD도 3%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최근에 뭐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섹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가 어제 또 3% 빠지는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리프트를 좀 담았어요, 어제. 리프트요? 리프트. 왜요? 뭐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보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버를 사지 않고 리프트를 산 이유는요? 이제 상대적인 좀 상승이 좀 올라가서? 있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아니, 그리고 덜 오른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리프트 실적 얘기하면서 예. 약간 박 팀장님이 조금 담아봤습니다. 경향대에 계셨더라고요. 리프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막 네.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하는 거를 분기별 가져오셨잖아요. 흑자 전환이 이제 나오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이제 그 분기별 흑자 전환에서 테슬라처럼 과거에 약간 팔란티어의 냄새가 살짝 나는 거예요. 팔란티어도 예. 그랬군요. 자, 그래서 일부 네. 아주 용돈만 좀 담아봤습니다. 자, 리프트가 우리 또 박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리프팅 네.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많이 올랐어요. 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일단 금리 먼저 보시게 되면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큰 변동성을 주지 않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3.8%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비아가 원유 생산을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악재, 뭐 전쟁 상황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자, 리비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하루 기준으로 해서 100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리비아 자체가 뭐 전체적인 원유 시장에 있어가지고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또는 100만 배럴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 세계 어떤 유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네. 제한적이긴 한데 지금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또 다른 어떤 석유 생산에 대해서 둔화 또는 어떤 공급에 대한 둔화를 우리가 또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정학적 악재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도어도. 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입니다. 저게 저렇게 한국어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핀두어두어. 두오두오. 더 두어더. 뭔가 뭘 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야, 더 예.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핀두어더인데 어이구 급락했어요. 예,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가 28%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급락을 했고 경영진은 일단 경쟁 심화 그리고 기타 역풍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다음에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대 상승했고요. 전체 피트니스 체인 산업 전체가 지금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아마 헬스장 산업이 좀 둔화가 되지 않나. 제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는 1년치 끊었거든요. 예. 올해는 음. 안 끊었어요. 제가 올해 사실 작년에도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다이어트는 실패했고요. 올해는 지금 실패했어요? 성공 가도를 계속 밟고 있는 오.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집에 덤벨 몇 개 사놓고 운동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 걷, 자체가 걷기라도 하셔야지. 아니 차 타고 가야 돼가지고 차 타고 가야 돼서? 거기까지 가는 거를 안 하면은 운동을 그냥 안 해버리더라고요. 원래 집 앞에다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아,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원인이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는 예.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많이 하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수요가 많아져서 이렇게 맞아요.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이 피트니스 사업도 산업 자체도 어떠한 사람들의 여유가 있어야 또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야 이번에 몸 관리 좀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아닌데 건데. 몸이 재산인데.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어. 박진성님 몸이 재산이에요. 몸이 재산이죠. 아니 재산인데. 목 잠깐만, 망가지고, 잠깐만요. 예. 예. 다리 망가져봐요. 예. 방송 못해요. 갑자기 못하잖아요. 설득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몸이 재산이잖아요. 예. 우리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몸이 재산입니다. 미국 네. 여러분, 몸이 재산이다. 뭐 먹더라도 헬스장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여기에도 또 드리워지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이러한 산업 둔화에서도 플래닛 피트니스는 조금 경쟁력이 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자,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CEO가 물러난다는 소식에 주가 6%대 상승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일시적으로 일단 CFO가 임시 최고 경영자로 임명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일단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데이터인데요. 사실 올해 섹터별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해요.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테크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올랐나? 이 섹터별로 봤을 때 기술주 섹터가 27% 올랐습니다. 그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다 회복을 하고 그렇죠. 정말 V자 반등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대문자로. 예, 우리나라는 약간 소문자 느낌인데 네. 올해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들어가지고는 지금 기술주 섹터가 1.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3.2%, 유틸리티가 19.3%, 파이낸셜이 18.1%, 그리고 S&P 500이 오늘 기준으로 17.8%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올해 스파이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저 정도 수익 나는 거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17.8%.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수보다 못한 sek터들은 뭐 뒤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월별 올해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에 들어가지고 지금 필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변동성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잘 견고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월마트.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유틸리티 또는 필수 소비재 또는 뭐 이 리치 기업들, 예, 이러한 섹터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헬스케어도 좋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서는 약간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좀 강한, 어찌 보면 약간 방어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하지만 연초부터 보게 되면 그래도 여전히 예,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평가 또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 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나 아니면 전망이나 뭐 예측치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핀도도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무 뭐 정말 싸잖아요. 예, 테무에 대한 부분이 아마 어떻게 실적이 좀 나왔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물론 핀도도라는 이 핀도도 홀딩스 이 지주회사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 중에 테무 외에도 뭐 다른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무만 꼭 집어가지고 지금 나오기는 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EPS를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어요. 여전히 엄청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테무의 힘이죠. 예. 네. 156%에 대한 이제 성장률을 보였고, 그리고 뭐 오퍼레이팅 마진도 마찬가지로 마진도 좋았다. 예, 36%를 찍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9%였는데, 하지만 지금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뭐 약간의 좀 우려가 있고요. CEO가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약간의 둔화된 그런 언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뭐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 몇 분기 동안에 이룬 견고한 성장에 고무되어 있지만 너무 우리가 이제 뽕에 취해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저희는 고품질 개발로 전환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품질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품질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단기적인 오늘 왜 그래요? 아니 뭐 오늘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사실. 예, 좋은 얘기 하니까. 쓸데없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뭐 쓸데없는 건 아닌데. 레이첸 CEO 예. 얘기가? 네. 뭐 생태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 네. 자, 그리고 단기적인 희생과 잠재적인 수익성 하락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요거가 이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CEO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아는 않을까. 거죠. 그들도. 이게 그러니까 어느 아는 정도 거죠. 하다가 예. 포화 상태가 되고, 제가 봤을 땐 물건 팔아서 이거 수익 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회원 가입해서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정보가 카카오페이였나요? 네.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우리는 테무에 모든 우리 개인정보 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그 텔레그램은 들었어요. 엄청 오잖아요. 오빠, 나 지금 공항에 도착했다고. 여전히 와요? 하루에 10명씩 와요. 한 진짜요? 5명. 정말 계속. 박 팀장님의 알고리즘을 조금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있는 대리킴님. 예. 컴퓨터를 따로 쓰시나? 예,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와요? 그런 게? 예. 저는 안 오는데.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도 저는 오고 안 와요. 문자로도 오고. 저는 안 와요. 오. 누나 뭐 이러면서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아, 누나는 안 와요. 사실 오빠들한테 많이 아, 오지. 그래요? 아, 예. 오빠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심신미약하고 그렇구나.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 로맨스 스캠에 당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핀도도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지는 데이터는 각 나라별 대표 지수 ETF의 수익률인데 뭐 미국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22.3%로 1위를 기록을 근데 했습니다. 우리나라 페루. 분들이 아르헨티나 투자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페루가 2위, 페루. 말레이시아가 3위.
20.2%.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어제, 이건 이제 ETF 기준이기도 하고 어제 ETF 기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요 근방에서 지금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19%를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어마어마한데 S&P 500을 추종하고 있는 대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타이완 너무 좋죠. 대만 18.2%. 그죠? 인도 16.9%. 좋아요. 예, 뭐 정말 괜찮습니다.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나라들의 어떤 수익률인데 일본도 뭐 13%. 물론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정을 주고 나서도 여전히 13%라는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한국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한국 사우스 코리아 예금 수익률도 안 나와요. 네, 사우스 코리아가 거의 2.6%. 저게 좀 예, 뭐 이거는 뭐 거의 정말 예금 수준. 네. 예금도 저거보다 많이 줘요. 예. 자, 그래서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멕시코가 급락을 했네요. 네, 저도 오늘 알았네요. 네, 마이너스 17%. 홍콩도 안 좋아요. 뭐 예. 홍콩. 그러네요. 홍콩도 여전히 네. 뭐 중국도 좋지 않고. 중국 그래도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낫죠. 4.8%. 야, 그렇게 안 좋다는 중국도 여러분 4.8%입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낫네요. 근데 우리는 2.6%예요. 그러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참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자, 그래서 보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여전히 견고한 ETF 수익률이다. 네. 뭐 대표 지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사실 이제 10년 전에 과거 이제 중국이 정말 이제 G2의 어떤 면모를 보이면서 네.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과거에 쫙 보여주면서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많았고 네. 특히나 이제 2018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중 무역 그 갈등이 있기 전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던 중국 주식이었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다면 네.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휘재 씨가 나와가지고 되돌아가는 거죠. 네. 10년 전으로 내가 미국을 결정할 것인가 중국을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다면 기술주에 특히나 기술주입니다. 이건 기술주 네. 기준인데요. 미국 기술주가 530% 상승을 했고요. 중국 기술주는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과거 10년 동안 보였다. 이것도 우리 한번 10년 동안 뭐 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530%라는 530% 수익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10년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제목에 있잖아요. 바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에 네.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뭐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또 관심을 조금은 받는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ETF가 7일 연속 순유입이 지금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약간 일부 조정을 줬었던 또는 좀 변동성을 주던 그러한 어떤 유입량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러한 순유입량이 비트코인 ETF에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뭐 추세가 또는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변동성, 빅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그 빅스 지수의 어떤 계절성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8월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제 그 대선 기간 때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더 좀 자극적인 그런 빅스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 변동성 지수를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의 2024년 큰 변동성을 준 이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은 이 계절성에 따라서 올라갈지도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의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뭐 올해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선이 있는 이런 해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연말까지도 우리가 큰 이제 한쪽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변동성 여전히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도 여전히 작용이 됐습니다. 크게 이제 빠졌었죠. 하지만 그 전에 주식시장 또는 채권 펀드 시장 자금 유입 상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좀 유입이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 부분은 일부 8월 초에 있었던 변동성 때문에 좀 크게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네.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번 실적 발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단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연준입니다. 자, 연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 기업들이 빨리 금리 인하 이 시점이 다가왔으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번 실적 발표에 많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연준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정말 많았고 네. 이 연준이라는 단어는 당연 금리 인하와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이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단어 선택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대선이 있었던 해가 이제 4년마다 있으니까요. 이때 빨간 점을 보게 되면 이 대선에 있었던 해와 그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 대선을 얼만큼 이야기했는가를 이 수치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빨간색 점이 그 위치인데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이제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지만은 올해는 더 빨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카말라 해리스나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여러 이제 대선 구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하나의 큰 변수 또는 변동성 요인으로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대선에 관련돼서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에서 가장 큰 시간 뭐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겠지만 큰 변동성 요인으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대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또 빠르게 볼 텐데 어제는 제가 CT의 엔비디아 전망을 좀 가지고 나왔잖아요. 자, 오늘은 룹캐피탈, 짐먼스터가 있는 룹캐피탈의 엔비디아 전망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블랙웨일 지연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보통 뭐 기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블랙웨일이 좀 지연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더 길어지게 되면 12개월까지도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지만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TSMC의 호퍼, 그러니까 H100이나 H200의 수율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을까지 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출시 연기로 인해 포기됐던 블랙웨일의 양보다 더 클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또 실적에 더 긍정적 상세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175달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또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이제 175달러로 이제 목표가를 선정한 이유 자체가 EPS죠. EPS가 이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계산법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목표가를 175달러로 본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블랙웨일 지연에 따른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월가의 IB들도 있고요. 이 블랙웨일 지연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뭐 H100이나 H200에 대한 생산성 또는 뭐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가 만약에 좀 괜찮아진다라는 가이던스를 내놓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뭐 증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늘 전망치는 나오지만 펜은 까고 봐야죠. 오늘 단어가 좀 센가요? 조금 더 뽕. 펜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왜냐하면 열어봐요.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정말 잘 나와도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예. 물론 뭐 그 가이던스보다 뭐 예상치보다 조금 뭐 낮았어도 그 숫자가 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바뀌었어도 그리고 나서 항상 주가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연유로 오르게 되면 올라갈지 만약에 정말 이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 가장 큰 이슈가 뭐 얘기했었던 블랙웨일 관련한 이슈인지 여부를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 당일 전까지
계속 저희가 엔비디아 소식 들려오는 거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가 급등을 만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원유 생산을 중단한 리비아. 네. 리비아가 이제 원유 생산이 중단 발표를 했는데 일단 유가에는 큰 영향을 줬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제 네.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좀 향방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리비아 이 기사를 먼저 좀 보게 되면 로이터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동 긴장감이 좀 고조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이제 긴장이 고조되면 당연히 뭐 세계 석유 거래의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뭐 헤즈볼라 또 이란과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뭐 예멘과 이스라엘 뭐 정말 여기저기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드론을 뭐 발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리비아가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 시장의 분석가들이 뭐냐면 노동절 직후로 미국 가솔린 수요가 일반적으로 5%에서 6%, 그러니까 하루 약 4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하더라. 늘 이제 그러한 어떤 계절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을 만약에 혹시나 아예 중단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어떤 공급망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가는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큰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서 이게 연결이 되고 또는 뭐 수에즈 운하나 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홍해에 관련된 그런 나라 국가들에서 많은 이제 분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좀 우리가 더 크게 좀 우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미국은 또 낮은 가솔린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뭐 표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한정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중국 수요 둔화도 있어서요. 뭐 중국 수요가 앞으로 좀 더 둔화된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또 다시 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변수들이 좀 지금 유가 시장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자 애플인데요. 애플 제가 아까 전에는 뭐 글로잉 타임이다라는 제목을 쓰긴 했는데 이거는 9월 9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시죠. 10시에 아이폰이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시리즈가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애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 9일 날 새로운 이제 뭐 기기들이 좀 나올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라인업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또 뭐예요? 스마트 안경이 지금 사실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에서 레이벤하고 같이 만들었던 스마트 안경 기억나세요 혹시? 그 기능이 뭐예요? 여기 카메라 있는 거. 그 이전에 구글에서 한번 나왔다가 좀 그런 뭐 도찰에 대한 이슈 뭐 그런 이슈도 있죠. 네. 여기 그리고 이제 안경 요 다리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이걸로 방송도 하고 송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기가 되는 거죠. 그쵸, 스마트 안경 자체가. 자, 근데 이게 애플도 지금 비전 프로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제가 뭐 기사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뭘 바꿨을까? 이미 비전 프로가 소량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틈새 시장 기기를 역할을 하고 있다. 비전 프로가 이렇게 지금 뭐 정말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컨텐츠도 그렇죠. 아직 한계가 좀 있고. 자, 근데 이 대중용 웨어러블 공략을 위해서는 스마트 안경 또는 스마트 이어버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버드? 요게 꼽는 귀에 거. 꽂은 거랑 뭐가 달라? 저는 기능이 너무 궁금한데 죄송해요. 자꾸 물어봐서 궁금하잖아요. 뭐 타임머신 뭐 이런 게 있겠죠. 타임머신 막 던져. 자, 짐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는 이미 부피가 큰 헤드셋 모델을 벗어나서 스마트 안경으로 개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벌써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메타 플랫폼스의 뭐 여러 이제 우리 메타
예전에 제가 메타에 대해서 한창 꽂혔을 때 이렇게 많이 글라스, 썼잖아요. 네. 예, 썼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요즘에 매출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안경으로 개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목표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안경이지만 음성 활성화 그리고 뭐 시리가 나온다든지 여기서 시리아 이렇게 부르면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안경이 여기 닿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어폰 역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하는 있어요. 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스피커가 이게 나만 그렇죠. 들리게 되는 뭐 그렇게 거예요.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안경 쓰고 다니면 혼잣말 하면 다 그렇죠. 그런 안경이라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하고 다녀도 되고 그게 패션으로. 또 바뀌어요? 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거야 뭐 알만 바꾸면 선글라스죠 뭐. 그렇죠. 예. 다양하게 뭐 활용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생성형 AI로 접근할 수 있는 네. 뭐 그러한 느낌. 그리고 아마존은 에코프레임스와 또 개발을 같이 했었고요, 과거에. 메타는 레이벤이라는 그 기업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라이방. 예. 그 레이벤과 이제 스마트 안경을 개발했었는데 스냅 또한 곧 스마트 안경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 스마트 안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애플이 자체적으로 몇 년 안에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라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스마트 안경 시장 출시를 하지 않는다면 애플 자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아마 애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도 애플은 비전 프로를 조금 줄이고 스마트 안경으로의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하드웨어적인 라인업을 보게 되면 스마트 안경의 진심이다 보니까 분명히 애플도 여기에 가세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 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또 스마트 안경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플에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합니다. 애플 9월 9일 아이폰 시리즈와 그 외 다양한 기기 업데이트 및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여기 글로우 타임이라고 돼 있는 글로우가 이제 빛나다라는 보통 이런 뜻인데 뭘 빛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빛나야겠죠. 이번에 이제 사실 AI와의 어떠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아마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9일이 과거의 이 WWDC 그러니까 애플의 그 개발자 컨퍼런스죠. 개발자 컨퍼런스에 보여줬던 애플 인텔리전스의 그 PPT 또는 프레젠테이션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부화된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9일은 애플, 10월 10일이 테슬라. 로보택시. 이렇게 좀 맞춰서 하는 걸 참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우리도 11월 11일에 빼빼로.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제일 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은 그 한국의 ETF 수익률이었습니다. 국장이 좀 열일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우리 박진현이 정말 열심히 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로 대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